박스라던가 원기둥, 콘, 부채를 활용한 우리 주변의 일상 오브젝트들은 충분히 모델링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질감을 세팅을 해서 라이팅을 응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래픽 책들은 기능 중심의 매뉴얼 형식을 취하는 반면에 이 책은 기본적인 설명보다는 실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니컬 아티스트 박현상입니다. 위메이드나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게임 회사에서 배경 모델러로 근무를 했었고요. 창업한 이후에는 엑셀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맥스 언리얼 교과서의 저자 탁광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게임 회사에서 10년 동안 아트 관련 업무를 진행했고요. 처음에는 원화가로 시작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원부터 AD라고 하는 아트 팀장까지 역임을 했었고, 지금은 실시간 콘텐츠 제작에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D 맥스와 실시간 엔진은 AD, 즉 아트 팀장 시절에 다른 개발팀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처음 접했고요. 지금은 그때의 노하우와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그려내는 렌더링은 보통 3ds max의 플러그인 형태로 확장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요즘에 주목받는 인터랙션 컨텐츠, 게임, 영화, 전시와 같이 광범위한 활용도를 가진 언리얼 엔진 5를 렌더러로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게임 제작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리얼타임 엔진에 맞는 모델링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벌써 언리얼 엔진은 3D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전시 등에서 오프라인 렌더러의 자리를 꽤 많이 대체하고 있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3D 맥스로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고 언리얼 엔진 같은 실시간 엔진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과거에는 일부 산업에서만 활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요가 동시에 넓어지면서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작업의 흐름입니다. 일반적인 그래픽 책들은 기능 중심의 매뉴얼 형식을 취하는 반면에 이 책은 기본적인 설명보다는 실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각 장의 파트별로 해당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또는 이론들을 정리했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과 3D 오브젝트의 화면상의 변화를 수록했습니다. 책에 수록된 챕터에 따라서 소설책을 읽듯이 차근차근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실력도 향상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퀄리티와 퍼포먼스의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 결과는 얻고 싶죠. 하지만 무리하게 3D나 텍스처와 같이 리소스의 크기를 키우면 컴퓨터가 버티지 못할 거고요. 이러한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엔 3D에서는 모델링이 최적화 작업의 기초가 됩니다. 3ds max는 실제 단위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다른 3D 프로그램도 실제 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밀리미터까지 정교하게 맞춘 프로그램은 3ds max가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수치 기반의 모델링은 제품 디자인, 실내 건축, 전시와 같이 실측 사이즈가 중요한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렌더러의 경우 머터리얼 앤 라이팅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을 만큼 공부하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옵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언리얼 엔진 5에는 기본 세팅이 자연스러운 라이팅을 위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모델링을 위해서는 입체적인 사고와 조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3ds 맥스 기능 중에 꼽으라면 아무래도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리얼타임 콘텐츠에 알맞는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인터랙션 콘텐츠 분야는 사용자의 입력을 매 순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래도 계산해야 할 데이터들이 많으면 처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계산이 느려져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으로 로우 폴리곤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폴리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법들도 책에 같이 담았습니다. 라이팅과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폴리곤을 많이 사용해서 외형을 복잡하게 하는 것과 텍스처 파일을 높은 해상도, 픽셀을 많이 사용해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높은 수의 폴리곤과 텍스처는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위한 컨텐츠 제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 폴리곤의 복잡한 표면을 텍스처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이팅은 자연스러운 빛과 컬러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연스러운 빛과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렌더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옵션들을 수정해가지고 오랜 시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언리얼 엔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3ds max는 게임 외에도 건축과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사용 중이고 언리얼 엔진도 이제 게임을 넘어서 건축과 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3ds max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 흐름에 맞춰서 작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난이도인 기본 도형 형태에서부터 어려운 난이도인 복합적인 도형의 형태에 맞춰서 서서히 볼륨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책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모델링에 응용하기에도 좋겠죠. 이 책은 3D 실시간 상호작용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고 리얼타임 렌더링에 관련한 그래픽 제작을 원하시고 혹은 관련 툴들을 처음 접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급에서 중급 입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박스라던가 원기둥, 콘, 구체를 활용한 우리 주변의 일상 오브젝트들은 충분히 모델링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언리얼 엔진에서도 내가 원하는 질감을 세팅을 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라이팅을 응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D는 어렵다라는 인식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D 모델링은 같은 입체를 제작하는 과정임에도 일 또는 업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직업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익혀가는 과정에서조차 일로서 여겨진다면 무엇을 해도 어렵지 않을까요? 독자분들께서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다양한 기능을 접하는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리얼타임 엔진 덕분에 실시간 컨텐츠 산업의 규모는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이런 기회의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멋진 컨텐츠로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사, 수학, 소나기, 중2, 피아노, ES 있다. 안녕하세요.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과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쓴 행복한 공부발전소의 정용권이라고 합니다. 성한당 독자 여러분에게는 친숙한 10대를 위한 진로인문학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하는 자기주도학습 코칭 시리즈는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주는 코칭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공부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그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과 부모님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칭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명분으로 주입식 학습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집어 넣어주는 방식이 아닌 끌어내주는 방식, 지시나 명령, 통제가 아닌 자기 힘으로 하도록 북돋아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집어 넣어주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가르친다면 아이와 관계만 나빠지고 공부 습관도 잡아줄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흥미와 재미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렵더라도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재미를 유지하며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구현한 방법이 3SR2E라는 방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입니다. 교재를 잘 읽을 수 없으면 자기주도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3SR2E는 3번 천천히 읽고 2번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3SR2E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예습, 복습, 이해, 기억, 집중, 몰입 등 공부의 중요한 기술 대부분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후 3SR2E를 확실하게 연습한 중고등학생은 5SR2E에 도전하여 훈련하게 합니다.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던 고3 학생이 있었는데요. 대학 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학습 의욕이 떨어진 학생이었습니다. 우선 사회와 영어 과목에 대해 3SR2E를 진행했습니다. 고등학생은 교과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3SR2E를 2번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수업했는데 몇 달 뒤 내신 시험에서 사회 과목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학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점 맞아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대부분 학생이 읽기 문제 때문에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대부분 학습 의욕이 올라가고 공부에 열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읽기 훈련만 잘해도 자기주도 학습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간 성찰 일지 작성을 꼽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되돌아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간 성찰 일지 작성 시간을 가지면 매우 의미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코칭 시리즈는 총 2권의 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과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이론과 원리, 그리고 코칭의 실제 사례 등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요.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은 실제 제가 현장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활동지와 회차별 프로그램을 소개한 워크북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코칭 시리즈만 있으면 충분히 아이의 자기주도학습을 지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공부법을 가르쳐주면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는 공부 습관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공부법을 다루고 있어 어떤 독자가 읽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용했던 실제 사례가 실려 있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가 쉽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은 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님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경험을 하나로 정리해보자는 생각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경험을 갖춘
학습 코치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책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학습 코치와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코칭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덜 가르치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방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바르고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세우고 일관된 모습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나눌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의를 하여 내가 만난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코치 연구소 소장으로 지혜의 탄생을 돕는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돈입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커리어코치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채용트렌드 2024, 글쓰기 신곡, 기획서 마스터 등을 집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에듀테인먼트 진북 하브루타 연구소 대표로 하브루타 독서 코칭 프로그램과 메타인지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만나고 있는 유현심입니다. 진북 하브루타 독서 토론, 메타인지 학습법, 유서 깊은 하브루타 문해력 수업 등 20여 권의 책을 공저했습니다. 진성부모연구회는 가정을 환대와 치유의 공동체로 복원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사단법인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에서 진성아카데미를 수료한 진성도반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모임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부모의 스승이라는 모토 아래 진성부모연구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진성도반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상황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착각하고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사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갖고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자라도록 하지 못하고 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모범생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이 책은 10명의 저자가 자녀를 키우며 겪은 일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면서 겪었던 경험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 배우고 각성하여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는 진성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닙니다. 실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았던 특질과 차별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연구회는 한국의 사회에서 부모의 이름으로 임의로 부과되는 비현실적 과제와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가 스스로 회심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몸 안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이 세상 하나뿐인 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과 동일시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녀를 바르고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교육관을 바로 세우고 일관된 모습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교감하며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엄격한 아버지가 일반적인 이미지였다면 요즘에는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젊은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 역할을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라면 집에서도 가르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나눌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의를 하여 원칙을 정하고 대화로 해결하며 내가 만난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는 아이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한 것이 아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술, 영어, 피아노, 수학, 국어 등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놀리며 키우길 바랐는데 부부가 미리 교육관을 합의해서 세우고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보더라도 부모가 바른 교육관을 세우고 합심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전 같은 엄격한 아버지도 못 되고 요즘처럼 친구와 같은 아버지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빠 효과라고 해서 엄마가 할 수 없는 아빠만의 육아를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감 감각, 상황 대처 능력, 문제 해결력 등 아버지가 지닌 고유 능력을 조금 더 일깨워 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방식은 아이들의 성취도, 사회성, 자아 존중감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이 책은 과도하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좀 더 긍휼감을 가진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추천합니다.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 부모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초보 부모나 예비 부모가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교육에만 열을 올렸고 아이의 적성이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아이의 멋진 미래 로드맵을 짜고 거기 맞게 아이를 재단했습니다. 부모가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려 할수록 아이들은 달아나고 숨어버립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 아이들도 갖고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배움은 먼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솔직하게 풀어낸 진성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부모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함께 쓰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나는 이렇게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다는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인지 선배 부모로서 너무나 잘한다는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부딪히면서도 아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돕는 부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